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예, 카프로. 네. 매수가는 4,620원에 비중 30%입니다. 네, 4,620원에 30%요? 예, 4,620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자, 카프로 지금 그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번 주에 매수했습니다. 네. 자, 카프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한데, 자, 지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예. 아니, 일단은 비료 관련주로도 묶여 있지 않나도 싶고, 예, 예. 요소수 관련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지도 않고, 가격에 대해서, 예.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거래량도 많이 예. 없네요.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요거 예측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카프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내려온 구간인데, 이게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프로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예. 예. 자, 지금부터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프로입니다. 요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요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해보실 수 있죠. 전화 네. 연결이 이제 어렵게 되셨는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료, 사료, 최근에 이제 식료, 대란까지 좀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원자재 급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올랐고, 거기가 또 비료, 사료까지 전이됐고, 최근에는 식료품 대란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테마는 하셨고요. 종목도 잘 잡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카프로락탐이라는 국내 유일 생산업체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력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원재력 격이다 보니까 또 유기질 비료인 질소 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인더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이제 롯데케미칼, 효성 TNC, 스판텍스죠. 이쪽에 전부 다 최대 주주입니다. 특히나 예. 이제 효성 TNC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코롱인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격이니까 화학업체들에게 넘기는 거죠, 이 재료를. 비료 사료 관련된 테마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차트 모습을 좀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종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일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는 살아있는데 아마 고민을 하시는 흔적이 좀 보이신 것 같아요. 예. 비료가 이렇게 경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갈 때 그렇죠. 피치를 받을 것이라는데 시장에 이제 주요 수급과 매기가 쏠리는 쪽을 선택하느냐 조금 안정적이냐.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예. 올해 계속 흑자를 썰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전화 연결이 되셨을 때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보니까 이게 박스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단 부근이 3,600원, 상단 부근이 한 5,300원 정도 되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4,600원이에요. 예. 애매모하게 중간 정도에서 진입을 딱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간 정도에서 진입은 잘 하셨어요. 중단 부근에서 바로 또 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조정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중단 부근에서의 비중이 조금 높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흘러내릴 때 4,600원에서 중단 부근에 샀으니까
밑으로 좀 흘러내렸을 때 추가를 조금 더 했고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조금 더 끌고 가면 단가가 낮아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비중이 30%니까 더 추가하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심적 부담이 온단 말입니다. 박스권 하단 3,600원에 샀으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평선에 조금 안착하고 5일선, 11선, 21일선 위로 올라와야지만 가는 그런 형태군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7 농업 외무장관 회담이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다 보니까 식료품, 비료, 사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예. 이 대응책이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응책이 나와버리면 저는 재료가 소멸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G7 국가들은 농업 부분에 관해서 이런 협력안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이런 비료 사료 테마에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단숨에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버린다. 내일 뉴스라도 나오면 네. 테마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고요. 일단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단지 이 5,000원대 매물대가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200원만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흘러내려요. 맞아요. 저점에서 하고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전형적인 매매 파트거든요. 매매 파동을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5,200원 못 넘어갔어요. 5,200원 넘어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봤자 저는 5,200원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를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중단 부근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버티기는 무리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중심선 부근 4,100원 이탈 시에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이 오지 않고 기간으로는 금요일까지 우리 G7 농업 외무장관 회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평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 4,100원, 목표 주가는 5,100원에서 5,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가격을 좀 정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4,100원 선, 그러니까 4,100원을 이탈하게 될 때는 손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면 5,100원에서 5,2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오늘 조금 빠졌는데 조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단가를 한 4,500원 정도로 좀 내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 해도 될까요? 전문가께서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주신 거죠? 지금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다른 쪽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거나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텐데 분명히 비료 테마가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요. 4,170원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지 범위를 막 딱 일단락 지을 수는 없지만 4,200원에서 4,150원 사이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형주라든지 삼성, 현대, LG가 아니지 않습니까? 카프로기 때문에 테마주에 비중을 30% 이상 올린다는 것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굳이 하시고 싶다면 4,200원 밑에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설령 손절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테마는 테마로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더 늘리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카프로 전화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꽃방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갖고 계신 건 아니고, 새로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네요. 자, 이 종목은 A프로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자, A프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A프로가 14,650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요즘 들어서 좀 주가 더 내려온 상황이어서 여기서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A프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 자, 운전자님, 네. A-프로가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예산은 2차전지 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장비와 관련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관련 네.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제 수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아니면 작년도 적자니까, 아니면 장비 회사들이 작년도 대부분 다 PNT라든가 PNE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예. 이제 관련 장비 회사들이 이제 SK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올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많이 주가 움직임이 전개돼요. 근데 일단은 전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 국면이고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성장보다는 수주가 확실히 있으면 괜찮은데 네. 수주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향후의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이 종목이 그런 어떤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작년도에 보게 되면 일단 적자가 났어요. 영업 적자 48억 적자가 났고 우리 현재 수주를 봤더니 예사가 작년도 보니까 800억 정도 수주가 좀 있네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800억 정도면 제가 작년도에 2차전지 회사들 수주 잔고를 업종 대표 종목들 PN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PNE 솔루션이라든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관련 종목들이 작년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200%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도 매출액이 600억인데 지금 800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사가 2차전지 관련해서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2차전지 산다 한다면 오늘 주가 많이 빠진 이 종목 사야 되겠죠. PNT 사셔야 됩니다. PNT. 네. PNT를 사셔야죠. 당연히. PNT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30%대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작년도 실적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수주 잔고가 작년도 폭발적으로 증가됐고 올해 같은 경우 수주가 엄청나게 증가됐거든요. 이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액 3,700억대, 영업이익 54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14%대예요. 장비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작년 예사 같은 경우 작년도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산다 한다면 주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자신이 없을 때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도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이 회사가 공정 과정 자체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장비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비를 유일하게 예사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PNT를 보시는 것이고 A-프로는 차트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사가 다른 2차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2차 장비를 보고 산다 한다면 A-프로보다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PNT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산다는 건 거죠? 전혀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 그렇죠.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차트로 봐서는 양봉이기 때문에 바닥은 통과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뒤따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는 그쪽에 권해드리고 싶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 한다면 현재 14,600원인데 16,000원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보내한다 저는 PNT를 보내드리고 A-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800원에서 16,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꽃방울님께서 A-프로를 사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왕 사실 거면 같은 종목군 내에서 PNT 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사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혹시나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15,800원이나 16,000원 선 요 정도에서 매도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점도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꽃방울님의 A-프로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부자되자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텔레칩스 봐드리도록 하죠. 자, 텔레칩스 매수 가격이 17,300원입니다.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갖고 계신데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이유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자, 16,200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만 장 초반에 충격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텔레칩스에 과연 매수가까지 괜찮을까 여쭤보셨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텔레칩스입니다. 사실 매수가까지 멀리 있는 건 아닌데 매수가까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예.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를 좀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확인한 건 텔레칩스 그 지분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칩셋 미디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칩셋 미디어 종목도 비슷한 섹터군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 군이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현대, 기아 이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도 너무 좀 달려있고. 근데 여기 회사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양도 계약이 좀 있더라고요. 칩셋 미디어 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 후에 지분율이 8%까지 내려가는데, 이거는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건 좀 평가름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칩셋 미디어 쪽에 가서 보니까 텔레치스가 지분을 37%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칩셋 미디어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쪽인데 여기를 왜 매각을 해서 지분율을 줄이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그러면은 텔레칩스의 어떤 성장성은 어떠냐? 좋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실적분이 올라가는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실적이 레벨업 되는 원년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가의 이제 흐름이 22,950원까지 갈 때 주가로 선반영이 돼서 나타났던 거고, 이제 이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 기대치만큼 나와줄 것이냐, 이게 과연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떤 등락 과정 2만원에서 조금 흘러내렸는데 이 과정은 지수 하락에 따른 뭐 종목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수가 내렸는데 내 종목은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지수가 좀 내릴 때 내 종목이 좀 덜 내리거나 버텨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해당 섹터가 올라갈 때 뭐 2차전지 섹터가 오른다, 반도체 섹터가 오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지금 매기와 수급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소외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는 거고요.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괜찮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후발주자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뭐 코스피에서도 더 좋았거든요. 17,000원은 뭐 걱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투자 기간이 문제이신 것 같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다들 고민하시는 게 올해 압축은 해야 되는데 압축되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양분됐어요. 어떻게 양분됐냐? 작년 10월부터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2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막 블랙홀처럼 수급도 빨아들였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상한 대한민국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안 좋았는데 이 실적군 국면으로 오면서 안 좋았던 내 종목들 수익률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2600선, 2750선 박스권이었는데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텔레칩스도 과연 반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스텝을 연준해서 2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투자 기간을 이 6월, 7월까지 넘어가면서까지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텔레칩스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야 되겠죠. 저는 투자 기간은 이제 추석 9월까지 3분기니까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의 이제 투자 기간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동안 투자를 하실지, 뭐 단기 매매를 하셔서 한 달하는지, 스윙해서 석 달하는지,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 보유한 다음에 이 종목은 충분히 올해 실적이 이제 작년보다 영업이익률이 2배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고가까지는 몰라도 21,000원까지는 리바운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시간 투자 좀 하시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토록 하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4,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보유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뭐 신고가 충분히 간다라는 의견이시죠. 2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좀 짧게 보고 계신다면 손절 가격 14,000원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부자대자님의 텔레칩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전화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자, 지금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서전 기전이요. 서전 기전이요. 예, 네, 원전 관련해서 좀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모양이에요.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궁금합니다. 예, 만공 650원이고요. 예. 5%입니다. 네, 1650원에 5%. 자, 일단은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2,400원에 마감이 됐는데, 그런데 장중에는 사실 거의 뭐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내려와서, 그래서 예. 조금 지금 전화 주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좀, 뭐다 한 5%더 살까 하고요. 아,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시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서전기전.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운영자님, 서전기전 갖고 계십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뭐 오늘 많이 내려간 종목도 있고, 서전기전이 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더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종목이 원전 관련 종목 이슈로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썩 부산 좋지는 않았던 중공업이라든가 것 같은데요. 뭐 중소형 종목들 BH라든가 보성 파워텍 뭐 우리기술 종목들 보게 되면 별별 시원찮아요. 근데 예. 이 종목은 오늘 주가 급등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래도 주가 하락폭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삼성물산이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전 시장 확대를 위해서 미국의 세계 1위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예. 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세계 원전 시장 확대에 동참하겠다. 이제 그런 기사가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도 꿈틀거리면서 특히 서전 기전만 오늘 독보적으로 10%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 재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원전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생각보다 제가 보기엔 강해요, 가기는. 일단 오늘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일단 제로는 노출됐습니다. 네. 제로는 노출 좀 됐고, 향후 이제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일부 기업들은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쪽의 건설에 참여하는 현대 건설이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게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름이 바뀌었죠. 관련 일부 종목들도 좀 일부는 수혜를 받는다 봐요.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근데 이제 원전 테마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서전기전이라든가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원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주 사업 자체가 전력 배선방 관련된 쪽이에요. 전력계라든가. 이게 한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련 쪽이지만 한국전력이 납품하니까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력 애둘러서 엮였네요. 그게 전력 시장 관련된 쪽에. 이게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뭐 철탑이라든가 그래서 전력계라든가 변압기라든가 그쪽에 관련이 좀 돼 있어요. 크게 보면 관련이 돼 있지만은 예. 원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본의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원전과 관련된 쪽에 구입한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과 관련된 시스템 용역이라든가 일진 파워라든가 관련 기업들은 원전과 관련된 사업 쪽에 용역 관련 제공 쪽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예. 서전 기전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 원전은 저는 테마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일부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게 되면 왜냐면 국내 쪽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별로 늘어날 게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안 하기로 했던 원전이 가동이 된다든가 재설비한다든가 그런 또 부분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소형 원전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해외 쪽에 국내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유축됐었는데 그런 또 부분에서는 일부 기업들은 수혜를 벗는다고 봐요. 그리고 번다 한다 하더라도 원전이 신규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고 가동되는 데는 거의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 훨씬 나중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2025년도 되면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기 때 본격 진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라고 하는데 테마다. 그럼 테마는 어때요? 테마는 제로 노출되면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했어요. 이제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은 종목들은 주가 못 가요. 근데 앞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당장 실적이 따라주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최소한 2년, 3년 이후에 실적이 가셔야 된다든가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된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서전 기전이라든가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BH라든가 보게 되면 작년까지 적자거든요. 예. 적자고 서전 기원전도 보시게 되게 되면 시가총 1,200억인데 작년도 영업이 작년도 4분기 때 적자 나면서 작년 연간 26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서 그런 주가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생각보다 주가 자체가 강세인데 이럴 때 이런 재료가 노출될 때 잠깐 움직임 전개될 때 팔아야 되는 거지. 주가가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바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재평가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 노출될 때 팔아야 된다. 그런 또 시각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잘 사셨어요. 일단 1,500원대 아주 저점에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 5%니까 추가 매수를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 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사란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또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10% 올라갔고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다 희지부지고 약세 국면 쪽인데 이 종목을 올라가서 따라샀다. 오늘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 수급은 좋아요.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저는 연속 이 종목 가지고 뭐 실제 펀드메탈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오늘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고점 돌파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굳이 매매를 한다면 주가는 일단은 13,500원대, 8번대가 고점이니까 13,500원을 좀 목표로 좀 두시고 주가는 이 종목 본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적정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3,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이 회사가 자본 총계가 300억짜리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거든요. 성장하지 않는 주식이고 매출액도 거의 3,400대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따지면 400억, 500억 정도가 적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3,000원 아니고 한 4,000원 정도, 4,500원 정도가 있어야 본질적인 가치예요. 현재 주가 자체는 그런 테마성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는 감안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익 충분히 나셨으니까 13,500원도 전후에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굳이 매수를 한다면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대 10,000원대 초반 정도 그 가격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 매수 자제하시고 13,500원대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자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전 기전 추가 매수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5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까지 보태주셨는데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수익 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서전 기전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성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요즘에 참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죠. 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강했던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매수 가격이 그런데 4,000원대 위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자, 이 종목이 원래는 1,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에요. 올 초만 해도 몇 달 만에 지금 4,650원 얼마 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좀 밀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3,300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4,100원에 5% 갖고 계시네요. 올라갈 때 살짝 따라갔다가 못 팔고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김민준 전문가님, 너무 높게 잡으셨는데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한번 전문을 한번 요청했거든요. 쳐보시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생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런 질문은 어렵죠. 이거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전략 매도입니다. 이거는 냉혹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시청자님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수익과 전문가들은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야, 전문가가 수익도 못 내느냐? 수익 못 내죠. 어떻게 수익을 낼까?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무기는 솔직함과 성실함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줄 그어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충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해놨거든요. 이 휴림 로봇의 기업 가치는 둘째 치고, 로봇 테마니까 직각형 로봇이건, 태미 로봇이건, 관절용 로봇이건, 이거 다 없다고 손 치고요.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거 동전주였거든요. 600원까지. 여기서 지금 횡보하는 기간을 보게 되면 이게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600원에서 700원대 이 주식의 어떤 성장성이나 가치를 보고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신 분들도 있겠죠. 예.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뭐 아니면 내부 정보를 알았든지 자기가 여기에 뭔가 한다는가 보다. 뭐 추측성이지만 그런 분들은 4,6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700% 수익이 났네요. 그런 분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4,100원에 이건 시청자분들의 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이해 못 하시거든요. 여기서 하셨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분출할 때잖아요. 이거는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님이 이렇게 사주니까 고점에서 누군가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은 평등한 시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식이 평등한 시장입니까? 자본금이 넉넉한 사람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 사줘야지만 누군가 수익이 나는 거고요. 누군가 또 손실이 나야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죠. 수익이 아닌 손실. 이거는 기술적인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 만년 적자인데 적자라도 뭐 5G도 그랬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구간에서는 비이성적 시세가 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옆에 계시는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밸류에이션 전문가도 해석이 안 되고요. 신이 갔다 와도 해석이 안 됩니다. 모멘텀에 비성성적으로 올라가는데 실적도 없어, 뭣도 없어. 모멘텀밖에 없죠,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잡았을 때 안 되면 이건 쳐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박준영 형도 말씀하셨듯이 밑에서 사야죠. 600원이나 700원대. 이래가지고 뭐 기다리는 매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실적도 안 좋아. 실적표 한번 보시죠. 4년 내내 적자. 근데 이 회사는 상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 잠식이 안 됐거든요. 자본이 많아요. 최근에. 왜냐하면 삼부토건 최근에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삼부토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부토건 지분을 판 매각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3배 정도가 많아요. 500억이 넘게 자본이 있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적자가 50억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패가 되지 않죠. 이 회사는. 자본은 튼튼합니다. 문제는 과다하게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고 시청자님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건 단기도 아니고 스캘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업료도 아니고 무모하신 거예요. 무모하신 거. 그래서 내일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음봉 뒤에 음봉이 이제 3개 띄면 이제 뭐 보니까 뭐 양산봉 뒤에 음봉, 음상봉 뒤에 양봉 이런 기술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뭐 7봉이도 있고 뭐 음봉이 6개 뜨면 그때 하면 양봉이 뜬다. 뭐 유튜브에 가면 이런 거 많은데 믿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운칠기삼입니다. 내일 기술적인 반등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최대 목표가는 3,700원. 물론 5일선을 뚫고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간다면 운이 좋은 거고요. 비중이 5%이기 때문에 나눠서 팔 것도 없습니다. 3,700원의 전량 매도. 많이 가면 뭐 4,000원 갔겠죠. 내 거 아닙니다. 밑으로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3,2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 아마 지수가 좋을 겁니다. 조금 뜰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오전에 좀 뜰 겁니다. 오전부터 스탠바이 하셨다가 3,600원부터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팔아가지고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10% 손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전량 매도 관점이고요. 최대 봐봤자 3,700원 그리고 3,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뒤돌아볼 곳 없이 바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종목을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레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자,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좀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만 원에 10%. 운영자님, 이 종목도 사실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종목은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러시아 수입 금지 수혜주 쪽으로 천연가스 급등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적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맞아요. 지금 한풀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관련 종목도 이제 한국석유, GSE, 대성에너지 관련 종목들 제가 주가 급등해서 사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예. 테마 그렇게 천연가스가 급등한다고 그래가지고 관련 대성에너지라든가 뭐 GS라든가 도시가스 그들 회사들이 국내 유통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국석유는 뭐냐? 회사가 도시가스 회사도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엮여 있습니다. 그냥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주 제품 자체는 아스팔트 회사예요. 아스팔트. 그래요? 예, 아스팔트 회사고 약간 석유학 쪽에 화학 제품 쪽에 비중이 있는 쪽인데 이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개인 투자가 테마로 엮이면 따라서 한다는 거죠. 예. 근데 회사 최근에
4월 29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됐어요. 네. 상대적으로 다행히 실적이 좋아서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팔아야죠. 당연히 했어요. 예. 지금 전쟁 관련 이슈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천연가스가 급등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료 자체는 끝났다. 다만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가 나올지 관건인데 지난주처럼 반등 나올 때 당연히 팔아야죠. 지난주 금요일 날 2만 원 찍었지 않습니까? 이세요? 그렇습니다. 당반 종목은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손실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가 급락구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는 다 손실입니다. 예. 그럼 18,000원대에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쪽으로 편안하게 매매한 전략. 18,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1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석유도 최근 들어서 이슈 따라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 볼 때도 18,000원이고요. 16,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도 과감하게 손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님의 한국석유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내일장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 지수 반등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내일 하루만 반등입니다. 그 다음엔 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님한테 여쭤보시고, 미국은 이제 매파 스탠스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매파적입니다. 비둘기적인 내용은 나올 수 없고요.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비둘기적이었다. 이래서 환호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CNBC에 나와서 이제 누군가요? 그 카일리 그룹인가요? 루벤스타인이죠. 엉뚱한 소리 한 방 하니까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루벤스타인이 원망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긴축의 등락 과정 속인데 지금 저점은 확인됐다 보고요. 차트 모습 좀 보시면 2600선이 이제 바닥선인데 오늘 제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 이제 과대 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뭐 핵을 쏜다 안 쏜다 등등. 근데 신정부 정책 수혜주가 이제 정부가 초기에 들어오게 되면 증시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저점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뭐 중단까지 갈지 상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750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또 빠지겠죠. 종목군 장세는 계속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뭐 코스닥 이제 종목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코스피들도 나오는데 이 실적 좋은 종목을 잡아가시고 지금 이제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좀 펼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종목 물려있는 거 어떤 잔재물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좀 끌어져 와 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런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물려 계실 거예요. 좀 종목 압축하시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은 어디에 있냐? 오늘 답이 말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좋았고요. 어제 애플 같은데 기술주들 다 안 좋았습니다.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안 좋았는데 오늘 국내 반도체 IT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재생도 이제 슬슬 매기가 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프랑스에서 수산업대전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제 뭐 아스코도 오고 있고, 종양학회도 오고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6월 달에. 제약바이오 저점 매수 해가서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코스피 수급 1위를 보게 되면 외국계 IB 투자 쪽은 기아가 수급 1위거든요. 역시나 자동차 쪽에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은 늘 살아있습니다. 매매 쪽으로 리오프닝 접근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력께서 보고 계시는 내일장 흐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생각보다 아침 장 초반에 50포인트 넘게 하라 그랬어요. 네. 아침 방송 이제 출연해서 2,580포인트는 지지가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장 자체가 하방이 열릴 정도로 무너지지 정도로 펀드메타 자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지수 50포인트 장 초반 빠질 때가 저점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시장 자체 현재 뭐 미국 선물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내일 미국 선물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또 선 반영됐어요. 오늘 저 주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지. 내일은 등락 구간이죠. 2,580의 저점.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한다도 2,620포인트가 등락 구간입니다. 내일 하루로 따지면. 결국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정도에 FMC 결과를 FMC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받아볼 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시장 예상대로 물가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된 지표가 나온다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안정적인 상승. 그렇다고 해서 물가 지표 자체가
아주 쇼킹하게 높게 나오지 않는 한 주가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악재는 거의 다 많이 반영이 좀 됐다. 관심은 일단은 당분간 변동성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이슈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와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 성장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앞서 이제 패키지 기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적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관심은 주가 하락 국면 쪽에서는 IT가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IT, 그다음에 방어진이 같이 오늘 CJ, JJ당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것도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관련 종목 쪽에 여전히 저는 철강 오늘 좀 부진한데 철강, 그다음에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 건자재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국면 쪽에 수혜주고 실적 성장주인 상사 주식,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시장으로 따지면 패키지 기판, 의료기기,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UAM, 도심항공 관련된 어떤 모빌리티 관련 종목 쪽에서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오늘 저점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운영력께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 도움 말씀 주실 만한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제가 그동안 신시즌 끝나고 매주 화요일 날 5시에 공개 방송했는데 이번 주 5월 달에는 이제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내일 5시부터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 장세인데요. 변동성 장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리스크는 적으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5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오후 5시입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 내는 방법, 그 2탄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낼 만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원래 지난주 일요일에 공개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개 방송이 요새 이제 토마토 송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장애로 인해서 공개 방송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 4시에. 오늘 좀 만나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KT에 항의를 했지만 제 의견은 무시하더라고요. 지금 매집의 기회입니다. 종목의 압축의 시기고 5월 동안에 이제 수익을 좀 못 내면 6월은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압축의 시기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종목 상담을 좀 통해 가지고 문제점도 다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고요. 빨리 오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30분 정도 뽑아가지고 종목 상담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에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목요일 오후 4시거든요. 종목 상담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